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6월 21일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일매일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스크 같이 쓰셔서 상당히 좀 힘든 하루하루를 이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드 스퀘어가 카카오티 항공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미국 관광청 브랜드 USA가 지난주에 6월 웨비나를 열고 최신 미국의 현지 여행 관련 정보를 알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미리 좀 나갔죠. 우리나라가 그 스페인과 미래 관광 공동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 라운드 테이블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세계 전기차 경주 대회가 있나 봐요. 요거 이제 내년 8월에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안성맞춤 드라이빙 시어터, 그러니까 야외에서 막 공연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내용 들어와 있고, 에어서울이 기내 홈쇼핑 서비스 런칭했다는 소식, 인천공항공사가 해외여행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자잘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6월 21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타이드 스퀘어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팁 앱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검색하고 예매하고 발권까지 할 수 있는 카카오티 항공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타이드 스퀘어는 저희가 본문 윤민 대표의 코멘트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행사라는 개념보다도 그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서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의 개념보다도 트래블 테크 기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우리는 트래블 테크 기업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타이드 스퀘어는 그동안 이런 쪽으로 개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들여다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디테일한 어떤 개발의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내적인 기술적인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자, 타이드 스퀘어는 전 세계 100여 개 항공사와 제휴를 맺어서 일반석부터 비즈니스석까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NDC 기술을 적용해서 부가 서비스 선택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NDC 서비스 이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NDC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항공권만 예매하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있죠. 자리도 선택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내식도 선택할 수 있고 하다못해 엔터테인먼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는 이제 기술이 NDC 서비스에 이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다는 그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카카오티 항공에서 항공권 검색 및 발권할 경우 타이드 스퀘어와 연동이 된 항공 상품의 특가 또 잔여 좌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티 항공은 항공권 예약은 물론 단순 항공 예약을 넘어서 장거리 이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카카오에서도. 우리가 목적지와 도시명만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출도착 공항을 추천해주고 이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가까운 출도착 공항까지 알 필요는 공항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출발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전체 경로에 적합한 이동 수단을 좀 알려준대요. 탑승객 정보는 최대 30명까지 미리 저장을 할 수 있고요. 5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할부 기능도 도입해서 예매와 결제 편의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할부야 5만 원 이상부터 되는 거니까.
카카오티 항공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7개 항공사 국내선부터 서비스 시작하고요. 이제 국내선은 시작일 뿐이겠죠. 당연히 향후에 국제선 예약하고 연계 교통수단 예약 등으로 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윤민 타이드스퀘어 대표는 타이드스퀘어는 여행 플랫폼에서 새로운 항공권 표준 유통 표준인 NDC를 도입, NDC 최고 단계인 레벨 4를 받았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카카오티 항공 이용 시에 여행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 경험을 단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다음 인프라, 솔루션, 노하우 많이 보유해서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프로모션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좀 특가로 제공해 주겠죠. 뭐 프로모션도 프로모션이지만 카카오티와 타이드스퀘어가 이렇게 손을 잡고 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드스퀘어가 이런 쪽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이 관련한 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쪽의 그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몰라요. 사실 이제 뭐 주요 어떤 여행사들에서 무슨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투자하고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타이드스퀘어가 갖고 있는 거랑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 디테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나와준다는 거는 반가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미국 관광청이 웨비나를 오래간만에 진행했습니다. 6월 달 웨비나인데요.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 소개됐고, 미국 직항 노선 항공 운항 현황도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캘리포니아, 뉴욕주, 워싱턴주, 하와이 주의 신규 확진자는 3개월 전보다는 90% 이상 감소했대요. 예. 그래서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는 뭐 좀 많고 아무튼 뭐 1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수치들이 전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이제 미국 여행 그래서 최근 어떻게 가야 되고 확진자가 몇 명이고 백신은 어떻게 됐고 그러면 여행지 정보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 관광청 홈페이지 있어요. 더 브랜드 USA인가요? 브랜드 USA 업데이트라는 이게 있어요. 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요 미국 관광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테고리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최신의 미국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니까 관련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 도시는 총 12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달라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워싱턴, 보스턴, 뉴욕, 하와이, 괌 이렇게 23개 항공편이 운항 중이라고 합니다. 웨비나 때요. 이번 웨비나 때는 이제 괌 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괌 정보를 좀 정해냈는데 요즘에 괌이 뭐 이 백신 되고 저 백신 안 되고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해줬냐면 괌 입국을 하려면 5월 15일 이후 이미 오래 전부터죠. 한 달 이상 됐죠. 시설 격리 최대 열흘이었어요. 근데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격리 조치는 해제될 수 있어요. 이 음성 결과지는 가는 때 비행기 탑승할 때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얀신 백신 접종자의 경우 2주 이상 지나 접종 완료증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자가격리 면제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의 경우는 뭐 된다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광역청에서도 좀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는 얘기는 안 해줬고 아무튼 좀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확실히 좀 그 행정명령이 딱 떨어질 때까지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하니까 혹시나 가실 분들은. 격리 면제를 위해서 그냥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여권, 백신 접종 카드, 백신 접종 확인 2차 서류,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예, 이렇게 여권은 다 있으시고 선언서는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백신 접종 카드랑 백신 접종 확인 2차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괌정부 한국사무소에서 는 이제 그 정부 24 우리나라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통해서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에 요 서류가 괌에서 인정을 좀 할 수 해달라고 지금 행정부를 상대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을 좀 맞아야 뭐가 되더라도 된다라는 거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미리 좀 서둘러서 전해드렸죠. 문체부 항의 장관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순방 때 현지에서 라운드 테이블 원탁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여행사 대표, 항공사 대표 이렇게 기타 등등 가셔서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래 관광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양국 장관은요 2020년에서 21년 한국 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한 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는 지난 2019년 10월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지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양국 장관은 상호 방문의 해 연장을 계기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한국의 제주 올레길 특정 구간은 이제 1km 정도 내외예요. 요 안에 상호 상징 구간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스페인에서 약간 손해요. 마침 자리에 함께한 갈리시아 주정부 부지사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대요. 그래서 조속한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 협력을 포함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실무 협의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거는 부지런히 가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트래블버블 저번 주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 스페인이 프랑스 다음으로 전 세계 2위거든요. 예. 자, 내년 8월에요. 서울에서요. 최첨단 친환경 전기차들이 도심을 질주하는 레이싱 대회가 열린대요. 이게 한국에서 열린대요. 기대가 되는데 요게 관계자만 2,000명 이상이 한국을 찾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전기차 경주 대회 이른바 ABB라고 한대요. ABB 피아 포뮬라 E 월드 챔피언십 이렇게 서울대회 여기 서울대회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2022 서울 E 플릭스 이렇게 해서 내년 8월 13일에서 14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그 일대에서 열리는데 요게 올해 말부터 열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로 서울 대회가 사실상 결승전. 원래 이제 올해 말부터 뭐가 시작이 돼서 서울 대회가 사실상 결승전. 될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 포뮬러 2라고 불린대요. 세계 전기차 경주 대회 도시별 대회를 의미하는데 서울 대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13일에서 14일 내년도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스폰서도 이미 다 막 확정이 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 번도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로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최초죠. 저도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자동차 대회는 막 우웅 소리 나잖아요. 근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저소음의 무공해 전기차가 세계 주요 도심을 질주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약간 좀 그거 맛은 떨어지겠다. 그죠? 조용하잖아요. 자동차 가는지 뭐가 가는지 소리도 안 날리게.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요거 같이 열면서 연계를 해갖고 그때 맞춰서 서울 관광축제 서울 페스타 이게 사실상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서울 페스타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의 망하다시피 한 이 대회를 요때다 싶어갖고 같이 한대요. 기회는 잘 잡았네. 아무튼 뭐 한류 있잖아요. 요즘에 막 BTS 내세워갖고 제가 뭐 5년째 BTS가 뭐 서울 관광 홍보 명예대사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BTS랑 할위오하고 요 같이 연계해 갖고 서울 페스타 한다는데 저기 뭐죠? 자동차 대회,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대회 안 망쳤으면 좋겠네요. 서울 페스타 누가 하는지는 아나 요즘에. 예. 이게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할 때부터 이런 걸 뭐또 관심도 없고요, 그죠? 예. 아무튼 내년에 그렇게 이 저기 전기 자동차 레이싱 대회랑 같이 물려갖고 때가 좋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잘 뭐 성공적으로 좀 돼서 많은 페스타도 서울 페스타도 한국 사람들 또 서울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없앨 수도 없고, 그죠? 예. 자, 우리 여행업은 별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해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정부와 국회의원들 또 그분들 대상으로 이번 주 또 24일쯤에 아마 23일인가 24일쯤에 국회 앞에서 또 대대적인 지금 집회 지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큰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면 거의 사실상 피해 보상 거의 이제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긴박하게 이번 한 주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안녕!